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으로 만나게 된 최민주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서요. 회계관리 1급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우리 얘기해보는 시간 갖고자 시간을 마련했고요. 내용은 일단 회계관리 1급은 이렇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이제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무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관리 1급을 통해서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내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일단 합격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전략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각 과목당 40문항입니다. 네, 40문항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풀만한 시험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좀 더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지선다 객관식형이고요. 그리고 각각이에요. 각각 재무회계 70점, 세무회계도 7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 이렇게 되면 합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는 1년에 주어지는 시험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이번 떨어지면 다음에 보지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단기간에 합격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계속 불합격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자신감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집중해서 합격하자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재무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그리고 손익계산서 관련된 이러한 재무제표들의 항목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을 다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분들은 자산, 부채, 자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거든요. 손익계산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연법인세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 세법에 있는 즉 세무회계에 있는 법인세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 세무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숙지를 해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현금 흐름표라든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무회계에서는 일단은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역시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무회계는 크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소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또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연습들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무회계는.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은 실무적인 능력들도 조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 관련된 부분들, 그러한 실무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를 조금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재무회계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세무회계를 공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재무회계를 공부를 해야지 법인세 내용이 들어와요.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관된 부분들, 법인세와 연관된 부분들이 재무회계에 관련된 계정들과 많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공부하시기 전에 재무회계를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세무회계 쪽 파트에 특히 법인세 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먼저 하고 후에 하고. 그리고 세무회계 쪽만 먼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쪽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법인세 먼저 하시고 법인세 공부하시기 전엔 재무회계 내용 아셔야지 법인세 내용이 들어와요.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세 한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하시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세액 계산 구조가 법인세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하시고 소득세 들어오시면 조금 법에 대한 용어들도 조금 익숙해지시면서 소득세의 그 넓은 방대한 범위도 조금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순서는 세무회계 쪽만 봤을 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걸 조금 더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저는 단기 합격하는 부분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기본적인 절차로서 우리는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커리큘럼과 그런 강의에 있는 커리큘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책도 그렇고 이론 부분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론 부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유형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책에 문제풀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숙지를 하시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론 숙지를 빨리 하신 후에 기출적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체크를 해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최종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서 단기에 집중하자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책 펴보는 거 시작이 반이죠. 책 펴보는 거 그것도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기쁨을 빨리 단기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 누릴 수 있는 수업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 수업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